윈윈 스트래티지, 윈윈 정책이라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솔루션. 이것이 홍익인간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홍수가 나는 이유는 상류에서 물을 다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상류 사람이 밑에 사람을 위해서 빗물 저류 탱크를 만들어 놓는다면은 밑에 하류에서 홍수가 안 난다. 그러니까 하류 사람도 해피하고 상류 사람도 해피한 이런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서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빗물 관리의 챔피언이 될 수 있던 이유는 이런 그 생각, 기후 관리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몇 가지 그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김제에 가면은 벽골제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벽골제 하면 무슨 뼈다귀랑 관계되는 걸로 생각하죠? 뼈다귀 골자. 그게 아니라 벼의 고을. 농사를 잘 져가지고 벼가 다 모이는 이 고을이라서 벼의 고을인데 그걸 좀 현대 사람이 한자로 바꾸면서 벽골제라고 했습니다. 그 벽골제는 길이가 한 3.3km고 높이는 5.7m. 얼마나 크냐면 하단의 폭이 21m입니다. 저수지가 엄청나게 크죠. 상단의 폭은 약 10m 정도 되고 그리고 그걸 수위를 조절했던 그런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연하게 일본에 가봤더니 일본에도 비슷한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비슷한 방법으로 축조된 저수지. 그거는 이제 오사카에 있는 사야마 이케라는 저수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축조 방식이 벽골제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사야마 시에서 김제 씨한테 얘기를 해서 옛날에 농경 시대에 축조한 방법이 저수지를 만들어서 축조한 게 여러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을 세계 문화유산에 공동으로 등재를 합시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등재를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보면은 그 축조된 연대를 비교하게 되면은 누가 누구한테 가르쳐줬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벽골제는 AD 330년, 사야마 이케는 AD 616년. 그러니까 우리가 벽골제를 만든 다음에 한 300년 정도 후에 이제 만들었으니까는 뭐 아마도 그때는 한국의 기술이 엄청나게 많았었겠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줌으로써 그 지역에 벼를 만들어서 경제가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이렇게 된 그 원동력이 된 것이 바로 이 벽골제와 사야마 이케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분산형 빗물 관리에 대해서 사례를 내놔라 그랬을 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농경지 및 계단식 논을 보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다목적 분산형 물 관리입니다. 왜냐하면은 비가 오게 되면 여기에 모이게 되죠. 그러면 홍수를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꽉 차게 되면은 그게 지하수에 침투가 돼가지고 지하수위를 보충을 하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도 보존을 하고 또 아름다운 자연 경관 이런 것들을 해서 다목적 분산형 빗물 관리 아주 커다란 시설 한 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전 지역에 논을 만들어서 빗물 관리를 한 것이 바로 이런 전통이 우리의 다목적 빗물 관리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제주도에 가시면은 민속촌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이름은 참항이라고 하고요. 나무에 떨어지는 빗물을 이런 지푸라기를 통해서 이제 항아리에서 모읍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은 고생할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주부들이죠. 또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장점인데 혹시 여기다 뭐 누가 독을 탄다든지 아니면 수질이 나빠진다든지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에 아주 굉장히 똑똑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다 개구리를 한 마리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개구리가 죽어 있으면 이거 먹지 말자 하고 그리고 개구리가 있으면서 모기의 애벌레 다 잡아먹기도 하고 움직이면서 공기도 집어넣기도 하고 뭐 그런 생활의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은 봉천수라고 있는데, 이제 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이고요. 봉자는 이걸 봉한다. 보자기를 봉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수를 받아서 증발하기 전에 봉해 놓자 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제주도에는 그 화산 때문에 화산암으로 만들어서 물이 쫙쫙 빠지기 때문에 물을 잘 모으자라는 식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관리 전통의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서기 1441년에 치구기를 처음으로 세종대왕께서 발명을 했습니다. 그때 세종대왕 문화관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는데, 세종대왕과 세자 그리고 집현전 학자들이 모여서 빗물 관리를 열심히 했다는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은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임금님이 그 말 한마디 권위가 엄청나지 않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빗물 관리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모든 조정 대신들이 다 관심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정 장관 이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면 밑에 말단 하급 관리까지 다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심지어는 그 과거 보는 그 수험생도 다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쯤 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빗물 관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때 1448년에 세종대왕께서 호조에 명을 해서 이 치구기를 전국의 가명에 다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리기를, 비가 오게 되면 원님이 직접 자료를 가지고 재서 그것을 상부에 보고해라.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쩔쩔매고 그러는데 과연 기후변화가 얼마큼 됐는지 그 기록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500년 전, 600년 전부터 이 기록을 다 이미 만들어 놨다는 것이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것이고, 우리의 자라는 아이들이 외국의 학생들이랑 얘기를 할 때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선조들이 뭐 했냐 그랬을 때는 우리는 이런 걸 했다. 500년 전에, 600년 전에 이걸 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걸 했겠습니까? 너무나 빗물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이런 걸 그 결과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야말로 빗물 관리 챔피언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증거는 우리나라 그 기우제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올 때 나라나 아니면 고을에 제일 높은 사람이 나가서서 기우제를 지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에 대해서 굉장히 신성시 생각한 거죠.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동자. 다들 어느 동네에서 오셨죠? 뭐 무슨 동. 동자를 끝내 그 동자가 뜻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한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쓰죠.